이렇게 마음 안 먹으시고 이렇게 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예, 무에 대한 그 자의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무술, 무도, 무에는 무가 동일하게 공통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였죠? 네, 평화. 네, 두 번째는 전쟁적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평화적 의미는 그 무에 똑같이 그 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자를 그칠 지자로 이해하면 평화적 의미, 그 발지자로 이해하게 되면 전투, 전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의미는 발지자예요. 그칠지자죠. 예, 창을 멈추게 한다는 의미의 그칠지자 의미가 활용이 돼서 평화적 의미가 되고요. 발지자가 들어간 전투적 의미는 창을 들고 당당히 나가는 모습을 형상했기 때문에 전쟁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왕과 무제의 시호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고대 무는 비교적 평화적 의미보다는 전투적 의미로 많이 이용이 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근데 현대에서는 너무 무가 그 중국의 고대와 같이 전투 전쟁적 의미로만 이해가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무가 평화적 의미도 동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저희가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요. 그 일본의 어떤 그 저희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통제죠. 통치를 위해서 이 무를 평화적 의미로만 교육을 다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뻘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증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저기 연배를 보면. 근데 그분들은 무를 대부분 평화적 의미, 무라는 건 창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러한 개념이 체육관, 일선 체육관에 또 체육관 자체 내에서 이렇게 그런 이론적 교육 없이 구두적 이제 계승이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지금 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평화적 개념을 더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교양이긴 하지만 무예와 호신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 무가 평화적 의미도 있지만 전투 전쟁적 의미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무라는 그 한자가 태어난 중국에서는 고대 시기에 전투 전쟁적 의미를 더 많이 상용했다는 것,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 무술, 무도, 무예의 그 자의적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무술은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그 무력을 통제하기 위한, 무력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그 뭐 책략, 전술, 방법, 기교, 기술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도는 지금 화면에는 제가 그 무력 활동을 통제해야 될 기술 혹은 무인이 지켜야 할 도리의 의미라고 하고 있는데요. 무도는 여러분도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무도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또 다른 무도가 있습니다. 뭐죠? 뭐 무도장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 이 무도는 무용의 의미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무도의 그 무자가 무용을 의미하는 무도의 무자가 무용할 때 무자이기 때문에 한자는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건 잠깐 접어두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예적,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의 개념이 들어간 동작을 암시한 이 무도의 무예적 무도적 의미를 보시면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일본 여러분들 무도 종목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가 있죠? 예, 검도. 또 올림픽 정식 종목도 있죠. 예, 유도, 합기도, 뭐 궁도, 여러분 잘 아는 공수도, 가라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당수도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무도는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 무도라는 용어가 나온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이후입니다. 이게 그 이제 유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에 선정되도록 애를 쓰고 또 유도라는 그 무예 종목을 창시한 분이 가노지고로입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유수를 수련하셨던 분이고 또 이분은 그냥 무예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레벨을 치자면 교육부 장관 정도 이렇게 그 정치적 활동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일본의 무예가 뭐 공수도 뭐 저기 뭐 합기도 검도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럼 이러한 무도를 통칭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뭐 태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지 않습니까? 태견, 뭐 씨름 등등 있잖아요. 우리는 이 통칭이 뭐가 있냐면 무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노지고로가 이런 그 각각의 일본의 무도 항목, 무예 항목, 무술 항목을 통칭하는 용어로 무도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문서라든가 아니면 교육 세미나를 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을 지도할 때요. 그래서 무도라는 용어가 많은 분들은 고대시대부터 있었던 용어로 아시지만 아닙니다. 가노지고로 때부터 이러한 이제 일본의 무술, 무도 한 종목 한 종목을 통칭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무도. 이제 이해되셨죠? 일본의 무술 무도의 통칭이 무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도 제가 이제 무인이 지켜야 할 도리 의미라고 얘기해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에서 무예하는 사람, 무예가들이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는 조금 일반 도덕과 윤리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무예가가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를 우리는 흔히 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예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무예도 무예고 이 무예도 무예네? 그쵸? 네.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무예는 크게 광의의 무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무예는 협의의 무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예는요. 광의의 무예와 협의의 무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의는 뭐고 협의는 뭐죠? 좀 어려운 얘기죠. 쉬운 얘기로 하면 광의는 큰 범위의 무예, 이 협의는 작은 범위의 무예라고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무예는 큰 범위의 의미, 협의의 무예는 작은 범위 의미의 무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광의의 무예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의의 무예는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생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과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술이 있습니다. 제가 왜 방금 꽁푸라고 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의 무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예라면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 놀이 유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특기에는 아주 특별한 기회, 좀 난이도가 있는 기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양생술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양생술은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기술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뭐 자선, 전공, 기공 등이 있고요. 또 뭐 다양한 호흡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4주차, 5주차까지 넘어가면 아마 지금 제가 이 호신술이라는 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호신술 동작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4주차, 5주차로 이 온라인 강의가 넘어가면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뭐 양생술 같은 호흡법을 좀 지도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도 잘 이렇게 수련해 놓으시면
좋은 오신술이 될 수 있거든요. 응용을 하면. 그 또한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상과술은요, 일종의 그 치료, 구생술, 뭐 응급술 이런 거와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면 침, 뭐 뜸, 안마, 접골, 뭐 여러분 아실랑가 추나, 그러니까 경락을, 그러니까 기가 다니는 길을 자극을 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재활하게 하는 뭐 추나 등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술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량 훈련,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력이나 어떠한 그 몸의 중심을 이렇게 잘 이제 그 잡기 위한 그런 어떤 중량 훈련인데요. 이게 여러분 그 쿵후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쿵후. 예, 저희가 지금은 중국 무술을 우슈라고 하지만 예전 한 1990년대 이전에는요 쿵후라고 했거든요. 이 쿵후가 KUNGFU인데 이 쿵후가 중국 무술을 의미하긴 했는데 이 용어가 미국에서 들어온 용어예요. 미국에서 들어온 용어가 왜 미국에서 들어왔냐면 1950년대, 60년대에 그 미국, 유럽 사람들은 이 중국 무술에 대해서 상당히 신비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도 이렇게 그 무협지, 뭐 김용 작가가 쓴 무협지 좀 읽어보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무협지가 뭐 한참 나올 때였고, 또 유명할 때였고, 또 이제 그 중국이라는 좀, 그동안에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중국 가면 쉽게 이해하시지만, 중국이 문호 개방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990년대 후반, 중반, 90년대구나. 90년대부터 문호 개방을 해서 그전에는 폐쇄된 아무도 중국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근데 그 1949년 그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 정부가 그 현재 중국을 장악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다양한 전통 그 중국 무술이 이렇게 또 홍콩이나 뭐 다양한 그 지역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중국 무술하면 뭔가 신비롭고 멋있고 막 그럴 때에 미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저길 간 겁니다. 저기 중국 무술을 배우러 중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국이 문을 완전히 저기 폐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국인이 마음대로 가서 무술을 배우거나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유학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영이었던 홍콩은 지금 중국 영으로 이제 반환이 됐지만 50년, 60년대는 영국 영이었거든요. 미국 영이 죄송합니다. 영국 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영이니까 영국처럼 이제 그 많은 외국인들이 편하게 홍콩을 방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홍콩에는 영국령이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뭐 거의 다 대다수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무술에 대한 신비감을 안고 홍콩을 갔고 홍콩에서 이제 무예를 배우고자 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쉽게 자기들 문화나 이런 어떤 정수 정화를 이렇게 쉽게 외국인들한테 쉽게 이렇게 잘 전수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저도 대만에서 유학을 뭐 학부, 석사, 박사를 하면서도 조금 힘들었던 게 초기에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중국 무술을 배우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된 중국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사부님, 그러니까 선생님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고 설령 좋은 선생님을 뵀었어도 전 외국인이어서 제대로 된 중국 무술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거절당한 횟수도 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어쨌든 그 미국인들이 막 돈을 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나 저기 머리가 노란 외국인들이 와서 중국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중국 사람들이 가르쳐 준다고 하고 가르쳐 준 것이 뭐 여러분 아시는 기마식이라고 해서 내가 다음에 대면 수업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마식으로 해서 뭐 손 쭉 뻗어가지고 거기다가 물 걸어놓고 아마 여러분 성룡이나 이소룡 영화 혹은 이영걸 영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체력 훈련하는 그런 비슷한 것들을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국식 그 공부술입니다. 근데 이 공부술을 중국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꽁푸라고 합니다. 꽁푸. 그러니까 이 꽁푸 하니까 이 외국인 귀에는 쿵푸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이런 중국의 무술을 뭐 3년 5년 배웠겠죠. 중국 무술은 3년 5년 가지고는 저도 기본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부가 중량훈련 잘하니까 니더 꽁푸하오. 그러니까 니더는 너의 꽁푸하오가 뭐냐면 이 중량훈련 하오를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홍콩에서는 이 중국 무술을 꽁푸라고 하는 거야. 꽁푸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을 하고 막 이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귀국을 했겠죠. 그러고 중에 1960년대 한 10년 동안 드라마가 미국에서 제작이 됐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쿵푸예요. K-U-N-G-F-U. 정말 그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그 주인공이 그 중국 무술에 엄청 대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미국에서 나쁜 일이 생기면 정의를 중국 무술을 통해서 정의 실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신비함과 대단함에 그 드라마가 한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 완전히 그 무술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기라고 그래야 되나? 유명세라고 그래야 엄청 대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성령, 홍군보, 이소령, 뭐 이런 걸들이 이소령을 시작해서 두두두둑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쿵푸라는 용어가 실제로는 중국 무술의 우리 무술의 중량 훈련의 의미인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중국 무술을 대변하는 통칭의 용어인 줄 알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거꾸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희 나라로 중국 무술은 쿵푸라고 들어오게 돼서 저희들도 한동안 6, 70년대에 쿵우라고 해서 중국 무술을 많이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쿵우라고 배웠지 저 때도 우슈란 용어는 없었거든요. 우슈도 이제 아시안게임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이제 때쯤에 용어가 이제 공식화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스토리죠. 이렇게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역사, 그 다음에 시대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용어가 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재밌는 하나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예가 또 있죠. 그러니까 광의의 무예 안에는 또 협의의 무예가 있습니다. 또 이제 협의의 무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유예와 특기예. 유예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장기 바둑을 비롯해서 차존놀이, 뭐 씨름 등이 있고요. 특기에는 뭐 보시면 돌깨기, 줄타기, 뭐 도립 등이 도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립. 물고 나오면서 하겠죠. 물고 나오면서 하기. 여러분 특기하면 서커스단을 조금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초 체력이 되어 있는 무예인들이 고난이도의 동작을 구사하면서 훈련을 하는 걸 특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시범용으로도 특기는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협의의 무예 좀 보시겠습니다. 협의의 무예는 무학과 무술 무덕이 있고요. 무학은 무예와 관련된 학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술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무술이 있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무술이 있고요. 근데 무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예를 수련하는 무예인이나 무예가가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유념하게 보시면 인의 예지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일반 윤리에서도 항상 논의가 되는 실천 덕목이죠. 인의 예지신.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일반 윤리 도덕이 없는 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윤리 도덕에도 사실은 이 내용이 용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강조가 되지는 않죠. 근데 무덕에서는 인의 예지신도 중요하지만 용의 의미나 개념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용은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용감하다 혹은 용기 할 때 용 아시죠?
네네.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해서 발휘되는, 네, 바른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용은 소용과 대용으로 나뉩니다. 네, 소용과 대용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소용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과 실천을 위해서 발휘되는 용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용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 혹은 사회, 국가 등을 위해서 발휘되는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대용과 소용. 그래서 무예를 하는 분들은, 무예를 수련하는 무예가들은 반드시 이 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무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벌써 24분이 지나버렸네요. 네,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여러분 저 4주차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토론방에 올린 4주차 주제는 4주차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면 네,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3주차까지는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과목보다